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저는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서울여성의 정영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딥페이크 성범죄 아웃 공동행동에 대해서 명숙님이 이제 짧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이제 8월 말에 딥페이크 성범죄가 대학, 초중고등학교까지 굉장히 만연한 상태다라고 하는 보도가 된 후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81개 단체 200여 명의 개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어떤 공동행동의 공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사안, 지혜복 선생님 사안에 연대하러 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지혜복 선생님의 사안이 닮아 있을 수밖에 없고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사건을 처음 마주하고 나서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공포하고 답답함과 무기력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너무 심각한 어떤 상황들이 보도가 계속 되었는데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변화해 가고 있어 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무릎이 꺾이는 것 같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너무 화가 나서 오랜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게시판에 키보드 배틀이라도 떠야겠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감정들을 막 서로 나누고 있었는데, 이런 감정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화난다, 속상하다 이런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으로 바꿔야겠다, 그리고 우리를 무릎 꺾이게 하고 우라통 터지게 했던 그 감정을 투쟁의 힘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어떤 취지로 서울여성의학 소패대원이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와 공동행동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뭘까, 힘이 뭘까라고 하는 건 이 사안에 뭐라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인 굉장히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지혜복 선생님은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세결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오셨던 딥페이크 공동행동에 굉장히 힘을 많이 주신 분입니다. 성평등하지 않은 학교가 이번 딥페이크 성범죄와 같은 일을 만들었음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거기에 계속해서 맞서 싸우고 계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공동행동이 매주 금요일 저녁에 강남역에서 말하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선생님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이 애학교 사안이, 그리고 이 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이 행동이 결국 같은 사안이다,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절절하게 호소해 주셨습니다. 9월 6일 보신각에서도 그러셨고 10월 11일 강남역에서도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막 펑펑 흘리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8월 30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가 10회를 맞이하고 다음 주인 22일에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 공동행동과 겸해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3달이 넘는 시간을 달려서 법안을 수정하고 정책안을 끌어내고 사람들에게 기술매개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렸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범정부 종합대책이 굉장히 이제 이전 것을 다시 붙여넣기 한 것,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아서 다시 내놓은 그런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부가 어쨌든 조사를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안이 있습니다.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부 일선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선생님들과 학생 개인들에게 거의 내던지듯이 맡기겠다라고 하는 말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번 딥페이크 사안으로 학교 현장이 도대체 얼마나 이 성폭력 사안에 심각했는지, 취약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도 교육부가 내세운 대책도 엄청나게 추상적입니다. 사실 지혜복 선생님 사안을 이렇게 다루는 것만 봐도 교육부가 의지가 없다,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선생님 부당정보, 부당해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가 현실입니다. 저는 예방교육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공익제보 교사의 의견도 듣지 않고 있는데 과연 예방하겠다고 내놓은 정책이 제대로 실현이 될까 너무나 걱정스럽고 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불성설이란 생각이 듭니다.
공동행동이 매주 외치는 구호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우리를 능욕할 수 없다라는 구호입니다. 이 능욕이라고 하는 말이 가해자들이 그동안 이제 우리 사회가 가해자들이 하는 말인데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여성을, 피해자를,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어떻게 대해왔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 단어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어떤 차별, 여성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나이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고 관계를 불문하고 벌어집니다. 무엇보다 안전해야 할 공간인 학교 역시 젠더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이 계셨던 A학교가 그러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고 외치셨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서,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안들이 펼쳐집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복 선생님처럼 수많은 피해자 편에 서는 개입자들, 목격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를 방관하지 않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괴롭히고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이는 예방도 어떤 대책도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극히 용기가 많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차별 고정관념들이 선생님이 한 용기 있는 행동을 음해하고 그것을 문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일이 그런 일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 서서 성폭력 피해에 맞설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당국은 피해자들과 선생님의 용기 있는 행동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무언가를 해결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을 부당정보시키고 사건을 무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해결할 때도 그렇고 피해자를 움직이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이 사안을 대하는 것은 정말 그 사건이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성의하다. 교육청이 굉장히 무성의하고 학교와 교육청이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이 지금 부당정보, 부당해임에 맞서 싸운 지 오늘 300일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전히 이곳에서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금 당장 지혜복 선생님과의 면담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고 형사고발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입니다. 성폭력과 맞서 싸운 지혜복 선생님의 명예가 시급히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이 저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이고 진정한 의미의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교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공익제보자로서, 교사로서,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의 편에 선 유일한 사람으로서 명예가 지켜지는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